화면을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초록색으로 변했죠. 초록색으로 변해 가지고 어제보다는 좀 마음이 살짝은 좀 편안해진다. 어제는 뭐 이렇게 붉게 물들어서 앞자리가 막 팔자도 막 보이고 그랬잖아요. 한창 이 시간대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이 초록색이 좀 더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한 반등세는 또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제 89.2K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게 지금 4시간 봉이거든요. 그 이후로 좀 상승을 했죠. 했는데 이제 버거 타임이 되면서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다가 더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미 증시는 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살짝 다시 이렇게 꺾이고 있다. 그래서 아직 뚜렷한 반등세가 여전히 없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한 지금 요 하락 추세하고 또 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횡보를 살짝 했다가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는 어쨌든 뭐 저항대로 볼 수 있겠죠. 딱 만나는 그 지점이 여기인데 그 가격이 한 96K 정도 돼요. 96K 정도. 그래서 96K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야지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오나 보다 라고 볼 수 있지, 지금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89.2K 어제 그 시간 제가 어제 라방을 한 이후로 더 밑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승분을 다 이제 반납을 하면서 좀 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그 RSI는 29, 어제는 뭐 26까지 떨어졌는데 어제 이렇게 윗꼬리를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양봉 마감을 하는 바람에 이 RSI가 한 30 정도에서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30 부근에서 현재는 지금 29 정도를 보이고 있고, 어쨌든 여전히 지금 과매도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이 미증시 어제 어떻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중소형주들은 약간 초록색이 보이긴 하지만 이 대형주,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좀 붉은, 그것도 좀 짙붉은 이런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8, 뭐 아마존은 마이너스 4.4,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2.7이니까 비교적 꽤 크게 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07, S&P 500이 마이너스 0.8, 나스닥이 마이너스 1.21이니까 지금 어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공포지수도 10%나 상승을 하면서 이제 24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볼게요. 차트로. 그래서 지금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일에도 이제 51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까지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 하락을 했습니다. 시작가도 더 낮아가지고 음봉이면서 어쨌든 더 하락을 했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직 터치하지 않은 51선, 여기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한 번은 나와야 더 크게 간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틀 정도 된 것 같네요. 이제야 본격적인 이 열기식히기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일 이벤트가 뭐냐?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장 마감 후입니다. 애프터 클로즈기 때문에 내일 장 마감 후면 이제 5시가 아니겠네요. 5시가 아니라 6시겠네요. 6시. 서머타임 때문에 6시 이후로 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엔비디아 발표가. 그런데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D-1, 지금까지 발표 다음날 주가 평균은 7.4%면 엄청난 상승이잖아요. 급등을 했었다. 평균적으로 급등을 했었다. 얼마나 큰 상승을 했으면 평균이 7.3이겠어요. 어쨌든 이제 내일 가뜩이나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도 이 AI 버블에 대한 그 논란이 지금 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구나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피터 틸이 또 엔비디아 물량을 다 정리를 했고, 또 그 전에는 손정희 회장도 엔비디아 물량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내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된다면 더 많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면 그러면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진짜 모른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2025년 2월 27일 날 요때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요때 놀라운 블랙웰 또 깜짝 실적 낸 엔비디아, 깜짝 실적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4분기 매출이 78%나 급증을 했고 젠슨왕도 딥시크 출연도 희소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웰, 놀라운 블랙웰의 수요가 이제 막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1분기 매출 증가율이 65%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월가도 실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빅테크 수요 감소, 중국의 부진 우려도 수요 감소, 부진 우려도 뭐 씻어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 이익률 축소 전망에 8.5%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뭐 그 전날 발표에 이제 애프터 클로즈니까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잖아요. 장 마감 후에 딱 열었는데 엄청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장이 돌아간 거 보니까 8.5%로 급락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날 호실적에도 블록버스터급 아니야. 하반기 투나 전망도. 그래서 그때 이제 이유라고 나온 게 뭐냐면 여기 써있는 이익률 축소 전망이거든요. 2에서 4월 분기 예상치 70.6%에서 지난 1년간 75%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유로 삼아 가지고 이제 하락의 원인으로 잡았던 건데 사실 저는 이것이 정말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하락하고 보니까 하락의 요인을 찾자면 딱히 없고 이거거든요. 이익률도 70.6%면 상당히 높은 건데 근데 이제 1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낮다. 그러면 이것이 하락의 원인이겠구나. 그냥 원인을 찾은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는 요때 지금 2월 27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2월 27일 날 실적 발표가 되고 이제 28일 날 이렇게 실적이 떨어진 건데 그 주가가 떨어진 건데 그럼 요때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 요걸 한번 볼게요. 아까 S&P 500에 요때거든요. 요때 2월 27일 날 요때 2월 27일 날 요때가 딱 엔비디아 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시기인데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관세 쇼크가 요때고 요때가 관세 쇼크의 그 초입 부분이었습니다. 초입 부분. 그러니까 개별 기업 실적이 시장의 흐름까지 바꾸기엔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그냥 관세 쇼크 이때가 본격적으로 터졌지만 어쨌든 이때부터가 계속 이런 하락의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흐름을 꺾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살짝 꺾였어요. 그죠? 살짝 꺾였는데 만약에 진짜 이 과거 이 엔비디아 평균 실적으로 봤을 때 주가 평균이 이제 7.3% 급등이 나왔다고 했는데 내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뭐 평균을 따라간다면 7.3%의 상승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의 흐름이 지금 이제 이 51선을 하회하면서 열기를 식히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보면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모르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실적이 만약에 진짜 안 좋게 나오면 예상보다 이제 좀 너무 안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장은 실망을 할 수 있겠고 근데 괜찮았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달처럼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뭐 하나 또 이유를 찾겠죠. 뭐 하나 이제 그래도 좀 나쁜 이제 잘 안 나온 그걸 꼬투리 잡아 가지고 시장이 하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걸 말씀 안 드렸구나. 미증시가 그럼에도 이제 이 미증시가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 미증시가 하락을 했었는데
비트는 일단 조금이나마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일단 이것은 고무적이다. 일단 미증시가 어제 좀 그래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반대로 갔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찐반등이냐? 그래서 아까 전에 둘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바람이 정말 이루어질까? 저의 생각은 당장은 찐반등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이클 정점의 의심의 구간이에요. 근데 그 의심이 개인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금 개인도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고래도 마찬가지다. 고래도. 그러니까 최근 11월 17일이니까 이틀 전에 기사예요.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죠. 최근 하락세는 고래들 간의 손바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하락세는 장기 보유자들 사이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전통 금융 플레이어들에게 물량을 매도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 플레이어는 다시 이를 장기 보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된 고래들, 그 오지라고 하죠. 지금 오지들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연일 나왔었는데 오래된 고래들이 대량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시장 구조가 변했다. 스트래티지, 현물 ETF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제 연기금, 국고채, 멀티에셋 펀드, 기업 채권은 더 큰 유동성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오래된 고래들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래된 고래가 왜 대량 매도에 나섰을까? 이 오래된 고래가 생각을 하기에 조만간에 더 상승한다고 본다면 이들이 물량을 던졌을까요? 조만간에 더 상승한다고 본다면 당연히 안 던졌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사이클 정점을 의심하기 때문에 물량을 던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 오지들은 말 그대로 오래된 고래로서 지금까지 사이클 이론이 딱딱 맞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사이클 정점의 의심 구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불장은 의심 구간인 4분기를 지난 내년에 이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래들도 이 사이클 정점을 의심하는 그 구간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설마 했던 이 앞자리 89K까지 지금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떨어진다 그 얘기는 아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긴 해요. 근데도 아직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인데 아직도 안 나오긴 합니다. 어제의 상승을 사실 반등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일단 하락의 브레이크는 걸렸다. 그러나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는 데드캣 바운스를 여기면서 탈출하는 물량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멤버십 탈방에 올렸던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요게 지금이고 요게 2021년 5월달 부처빔이 있었을 때 요때의 흐름과 이때의 흐름이 비슷하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런 흐름뿐만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가 미증시는 이 당시에 2021년 5월달에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꺾였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구간을 거치고 지나고 나서 이제 같이 커플링으로 가면서 두 번째 이제 쌍봉을 만들었던 그런 흐름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을 했었잖아요. 상승을 해오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꺾였어요. 계속 커플링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때하고 2021년 5월하고 지금 흐름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지금 또 비슷한 게 일단 그거의 시작점이 부처 빔이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청상 빔이 10월 10일 날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가 다시 이제 꼬꾸라지고 있죠. 이번에도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가 다시 꼬꾸라져 가지고 89.2K까지 한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비슷하게 간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꺾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길이는 한 63일 정도. 똑같이 가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똑같이 가진 않을 건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술적 반등 누군가는 또 데드캣 바운스라 생각을 하고 올라오지만 또 이제 또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를 할 겁니다. 진짜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방금 말씀드린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해서 매도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또 꺾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63일 정도, 비슷하다고 보면 63일이면 제가 날짜 보니까 이게 12월이잖아요. 한 12월 11일 정도 되거든요. 12월 한 11일 정도? 그러니까 12월이 좀 어느 정도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쯤에 다시 한번 요런,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일 빅 이벤트가 있는 거고, 제가 순서를 지금 잘못했군요. 지금 좀 바꿔서 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죠.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 지금 우리가 뭐 똑같이 가진 않지만 여기에서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조정장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급하면은 멘탈만 나갑니다. 조급하면 멘탈만 나간다. 조급하면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시즌 종료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도 이제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차트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300일선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을 깨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 시즌 종료로 본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힘들고 또 더 떨어지는 것이 무섭고 진짜 이것이 시즌 종료 같다고 생각이 들면 반등 줄 때 나가라. 반등 줄 때 나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말 이 시장에서 큰 부를 얻는 자는 엉덩이가 무거웠던 자, 어떻게든 살아남은 자, 인간의 본능을 거스른 자다. 이것 피하고 저것 다 피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나, 뭐 이런 공포는 끊임없이 오거든요. 이 코인장에서. 근데 그때마다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한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가격이 아니라 수량에 집중을 해야 된다. 수량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서 때가 맞았을 때 부자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제 막 떨어지고 있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의미 있는 수량을 모으기에 더없이 좋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팔고 도망갈 시기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의미 있는 수량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그 구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정장은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길다. 조금 전에 아까 둘리님께서는 이제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뜻대로 이 시장은 흘러가지 않는다.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다행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고 시장의 해석도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상승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미 증시도 바로 뭐 이제 51선 상회해 가지고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가고, 그러면 비트코인도 긍정의 그 흐름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엔비디아 실적이 설령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흐름까지 개별 기업이 바꾸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은 조정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까지도, 한 초중순까지도 더 지속될 수 있어요. 이때처럼. 그러니까 이때는 2021년 4월 달에 고점 찍고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 하락폭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6만 달러를 찍었다가 2만 8천까지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얼마나 곡소리가 났겠어요. 얼마나 곡소리가 나고 시즌 종료로 보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반토막이 났는데 시즌 종료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도 엄청난 곡소리가 났었다. 근데 지금도 이때만큼 하락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이 시즌 종료로 보는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가격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즌 종료로 보는 건데, 그런데 그 낙폭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낙폭을 봤을 때는 기존에 이 하락폭이 다 30%를 넘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30%를. 그렇다면은 그 기준을 따른다면은 아직 30%, 정확하게는 30%를 못 찍었어요. 지금 28.8인가? 어제 체크했을 때 28.8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찍었다. 그러니까는 이 상승장 속의 조정장은
매번 있어 왔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이제 그 낙폭이 과거에는 다 30% 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30% 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하고 30%를 맞으면 괜찮은데 얼마 상승하지 못하고 30%를 맞으니까 주요 이평선들이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시즌 종료로 보는 건데 그 이평선을 보지 않고 그런 이평선 뭐 50주선 뭐 요즘에 뭐 365일선 다 이제 뭐 이제 진짜 안 보던 그 이평선까지도 요즘에 다 나오고 있죠. 어쨌든 다 깨졌어요. 300일선 다 깨지고. 그걸 보니까 이제 시즌 종료로 보는 거지만 그냥 상승장 속에 조정장은 늘 있었다라는 거 봤을 때 그때마다 20% 30% 조정은 항상 있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당연히 정상적인 상승장 속에 조정의 폭일 뿐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클 정점의 의심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구간. 딱 그거와 맞물리니까 시즌 종료에 대한 그 뷰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분기를 넘기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최고점을 넘어서면은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 진짜 사이클은 끝났구나.'를 인정을 할 거예요. 그죠? 당연하겠죠. 4분기가 끝나는데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고점을 넘겼네. 아 그러면 진짜 이제 사이클 이론은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기관들 당연하겠고 고래들도 더 이제 달겨들겠죠. 지금은 이제 고래들도 파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 이런 공포장 다 피해가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가격이 아닌 수량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락할 때 의미 있는 수량을 모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을 기회다. 조정장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찐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인데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이틀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틀 전부터. 근데 이틀만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틀만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령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반짝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그 열기를 식히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고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 하지만 시간만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고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급하면 멘탈만 나갑니다. 너무 힘들다. 나 진짜 나 콜인이고 너무 힘들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럼 반등 줄 때 나가세요. 반등 줄 때 나가라. 어차피 이런 분들은 한번 사이클 한번 경험하고 보면서 경험 쌓고 다시 들어오던지 해야 되고 결국 큰 불을 얻는 자는 엉덩이가 무거웠던 자, 어떻게든 살아남은 자, 인간의 본능을 거스른 자가 부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수량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서 때가 맞았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또 체크하면서 리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